금리 인하 과감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균금리 목표제 폐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4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두갈식이었다. 발표 앞부분에서 이제 정책을 전환할 때가 왔다 라며 9월에는 금리를 내리겠다고 말을 날리고 시작했다. 당시 저 말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오르기 시작했다. 미국 증시가 현재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금 보면 그 S&P 500 1.52%, 6,466이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1.88% 오르면서 21,496입니다. 아울러 그 이더리움은 14% 오르면서 4,870달러. 솔라나 이런 것도 201달러, 11% 올랐습니다. 이렇듯 코인 그리고 주식시장 아주 막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파월이 확실한 비둘기성 발언을 시작부터 날리는 바람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확정이고 단지 0.25% 내리냐 0.5%를 가지고 예상이 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년 전 파월의 머릿속에는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듯하고 고용만이 남아있습니다. 2025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작년 수준의 비둘기는 아니었죠. 2024년에는 고용만 머릿속에 남아있었는데 인플레이션도 머릿속에 추가되었습니다. 파월은 비둘기와 매가 반반인 매둘기? 파둘기? 네. 머리와 몸통은 비둘기가 되었는데 매의 발톱은 남아있는 파둘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파월의 발언을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최대 고용에 근접해 있고 인플레이션은 팬데믹보다 안정적이다. 주절. 지금까지 나 잘해온 것 같다. 이게 속마음이고요. 물가가 올라가고 위험과 고용이 낮아질 위험이 동시에 있는 특이한 상황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게 속마음이고요. 금리가 제약적인 영역에 있는 만큼 정책 입장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9월에 25bp를 한 번 정도 내릴 수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의 발언을 한번 한 줄 한 줄 정리해 보겠습니다. 15가지 정도.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긴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 노동 공급과 수요가 함께 둔화하면서 일자리 증가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위험이 있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상품 물가를 자극하면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몇 개월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적될 것이다. 다만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의 압력은 장기적이라고 보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회성이라고 보는 게 현재의 기본 가정이다. 중립금리는 과거보다 높아졌을 수 있다. 결국 최종금리는 과거보다 높을 수 있어 보인다. 관세와 이민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판단하기 불확실하다. 노동시장은 5월에서 6월 지표가 크게 나빠지면서 둔화 강도가 더 강해졌다. 이민의 제한으로 노동시장 공급이 줄었지만 수요도 떨어졌다. 지금은 신기한 형태의 균형이고 노동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내려가면서 생기는 취약한 균형이다. 코어 PC가 2.9%로 높은 상황이라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하방 위험이 동시에 커졌다. 도전적인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하방 압력에 균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 목표로 부합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5년간 운영한 평균 물가 목표제를 폐지하겠다 정도가 된다.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능력을 중앙은행장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파월의 발언 중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5년 만에 폐지한다는 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FLAT, Flat은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입니다. 2022년에 도입된 개념으로 장기 평균 물가 2%를 목표로 하는 것이죠. 플랫은 평균을 쓰다 보니 정책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플랫에서 A를 뺀 Fit,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유연 물가 목표제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죠. 평균 2%를 맞추려면 과거의 2%보다 높았던 물가 상승률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1%대로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Fit, FIT가 되면 과거는 모르겠고 현재와 미래의 물가 상승률만 2%를 맞추면 되죠. 평균을 쓰는 것보다 대응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에 목표 달성은 덜 빡세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립금리가 과거보다 높아졌을 수 있다라는 발언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최대 말년병장 같은 것이 맞았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말년병장이 아니라 떨어지는 낙엽에도 몸을 사리는 말년병장이었습니다. 미장은 파월이 대형 사고를 치지 않고 이 정도라도 발언해준 것에 감지덕지하는 느낌입니다. 대략 너 파월 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걱정은 알바노고 일단 9월에 금리 내리겠다는 거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우도 1.46% 올라서 45,438이 되었습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8월 말 PCE가 크게 올라가는 등 대형 변수가 없는 이상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것도 참으로 능력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언제라도 경제 지식이 상승하는 그날까지 메릴님의 글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